네, 장치혁 선임 기자와 함께 배드민턴계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장 기자. 네.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. 빨래 이야기. 아직도 이 합숙 훈련에서 후배가 선배 빨래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까? 네, 저희가 배드민턴 협회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표팀의 이런 악습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남아있는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안세영 선수는 빨래나 청소 외에도 스트링이란 얘기도 거론을 했는데요. 배드민턴이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라켓의 줄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. 이런 일도 후배들이 대신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. 안세영 선수는 국제대회 기간 중 1인실을 쓰게 해달라고도 요구했었는데요. 선배와 함께 2인실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협회에서는 비용 때문에 대회 중엔 불가능하지만 선수촌에서는 올림픽 출전 선수를 우선적으로 1인실을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 합숙 생활의 악습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것 자체가 협회의 관리 부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. 안세영 선수의 7가지 요구 조건에는 이 다른 운동화를 신게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흔히들 배드민턴은 손이 아니라 발로 하는 스포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코트 구석구석을 뛰어다녀야 합니다. 넘어지면서 공격을 받아낼 만큼 급격한 동작도 많은데요. 그만큼 무릎이나 발목 쪽에 부상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협회 후원사의 운동화가 불편하니까 다른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. 안세영 선수가 다른 회사의 신발을 신게 되면 계약 위반 책임을 협회가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. 다른 것도 아니고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되는 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 협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도 눈길이 갔습니다.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코칭 스텝과 이 의사소통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네. 답답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안세영 선수가 7가지 요구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. 담당 코치가 아니라 트레이너를 통해서 코칭 스태프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. 무슨 얘기냐 하면 배드민턴 대표팀엔 감독 1명에 6명의 한국인 코치 그리고 1명의 인도네시아인 코치 4명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많은 코칭 스태프 중에서 의사소통을 한 건 트레이너 1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코치 1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 이래서는 선수의 의견이 대표팀 수뇌부에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. 갈수록 열린 조직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젊은 선수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. 앞서 후원사의 셔틀콕 뒷거래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런 후원금을 제대로 썼더라면 이 앞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도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이른바 뒷거래로 여겨지는 후원 물품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돈을 국제대회 1인실용 숙박비에 쓸 수도 있고요. 트레이너를 더 고용해서 논란이 됐던 트레이너 문제도 더 일찍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. 안세영 선수의 또 다른 요구였던 선수들의 보상 체계를 정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대표팀이 아니라 유소년 선수 발굴에 더 투자할 수도 있었겠죠. 배드민턴 협회는 이번 안세영 사태를 맞아서 특정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 전체를 위해 일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주장이 힘이 실리려면 이번 의혹부터 잘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